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선거 때문에 못 뵀는데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투표를 잘 하셨죠? 네. 여러분의 투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잘 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표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바람직한 투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정말 어렵던 나라에서 대단한 나라가 됐다 하는 거. 오늘도 이제 거기에 좀 더 붙여서 네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 우리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자녀나 다음 세대 손주들한테도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또 생활을 하는 게 좋을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 어렵던 그런 시절을 지나서 이제 지금은 참 대단한 나라가 됐죠. 세계 제10대 경제 대국입니다. 정말 이건 기적 같은 일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라인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 그런데 한강의 기적은 라인강의 기적을 지금 넘죠.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뭘 기적이라고 하냐? 보통 이 상식이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는 건 기적이 아니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 이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이나 이성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로 설명이 안 되는 것, 이런 것이 기적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게 우리는 이성이나 상식이나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걸 기적이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제10대 강국이 됐다,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 이 기적입니다. 또 6대 군사 강국이에요. 우리나라 6.25 때 어땠습니까? 총칼 별로 없었어요. 총 대포, 탱크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정말 수리탄 들고 북한군 탱크가 오는데 그 밑에 들어가서 죽으면서 탱크를 폭파시켰던 그런 어렵던 그런 건데,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군사 6대 강국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국이 만드는 무기가 세계에서 지금 인기입니다. 앞으로 무기를 수출해서도 수입을 많이 할 거예요. 이 소득을 많이 올릴 거예요. 국가 GDP를 올리는데 무기도 그렇게 관여할 거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대포니, 탱크니, 또 비행기 이런 것들이 비행기 만드는 건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미국 비행기를 샀었잖아요. 일본, 한국은 미국 전투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고던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로키드 마틴이라는 그 비행기 만드는 회사하고 거기서 전투기 만드는 그 엔진을 주기로 했는데 그게 함부로 안 주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냥 자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그냥 지금 걱정입니다. 한국이 저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는 6대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또 문화 대국입니다. 지금 문화가, 한국의 문화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K-팝 이런 거요. 방탄소년단 아시죠? 네.
BTS를요, 미국 대통령이 초대를 했잖아요. 그러고선 지금 얘기를 하면, 뉴스에서 보셨죠? 그 표현 중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 중에 나는 일개 대통령일 뿐이다. BTS는 얼마나 높이 보는 겁니까? 나는 일개 대통령일 뿐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야,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놀랐어요. BTS, 그 다음에 또 뭐 K-pop 하는 여러 팀이 있죠. 영화는 어때요? 기생충인가요? 전 보진 않았습니다. 기생충을 뭐 시작으로 해서 이번에 박찬욱 감독이 또 감독상 받았죠. 칸 영화제에서. 또 누굽니까? 송강호? 네. 그 친구들도 무슨 그 나무 주연상 받고요. 야, 엄청난 일 아닙니까? 옛날엔 생각도 못하는 거였는데 그런 일들이 음악, 또 고전 음악, 클래식 이런 것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어떻습니까? 김연아를 비롯해서 뭐 많잖아요. 저기 뭐 요새 우리나라 와 있던 거 축구할 때 손흥민 같은 선수, 손흥민 같은 선수는 실력도 좋지만 인성 이런 게 아주 참 빼어난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주 그냥 소니 하면서 최고로 치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세계 톱 클래스에 가 있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도 우리가 미국인이나 무슨 영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괜히 우리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우리가 자라올 과정에서 우리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요새 젊은 애들은 이제 그러지 말아야죠. 지금 젊은 애들은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눅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2년, 10년 전에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서전트 교수인데요. 미국 뉴욕대의 교수였습니다. 이 교수가 서울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부임을 했어요. 12년 9월부터 2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토마스 서전트 교수의 얘기가 왜 한국을 가느냐, 왜 한국에 가서 교수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의 대답이 경제학자라면 한국은 꼭 한번 연구해보고 싶은 나라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런 나라다. 그래서 자기는 노벨상을 탄 경제학자인데 한국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그때 10여 년 전입니다만 듣고서 참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아,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을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인권 변호사 진광선입니다. 한자로는 진광선이고 중국 발음으로는 챙광청인가 하는 그런 사람인데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거기서 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은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 아시아 쪽은 그렇지, 그런 좋은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들 하지만,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 같은 중국 같은 나라는 서양식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잘하고 있지 않느냐, 민주주의를 잘하고 있지 않느냐. 중국은 적어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한국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한국은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한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1위를 하는 거 많죠. 전자제품, 또 휴대폰, 스마트폰, 또 뭐죠? 자동차를 세계 5대 메이커 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한국 차도 없고 차를 집에서 내가 운전하리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지금은 5대 자동차 강국이다. 세계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최고 다섯 나라 중에 하나다. 바다에 떠다니는 배의 43%인가 한국산입니다. 조선, 이 배를 만드는 조선업이 세계 1위죠. 한때 중국이 싸니까 많이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량 일감이 없었어요. 중국이 많이 뺏어갔죠. 그런데 요즘 다시 몇 년 전부터 다시 한국으로 주문을 해요. 왜? 중국산을 해보니까 이거 아니다. 문제가 많다. 이래. 얼마 전에는 무슨 뱅가 하나 진수라는 거 아시죠?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띄우는데 진수라는데 그냥 그대로 엎어졌다는 그런 뉴스도 한 번만 본 적이 있습니다. 조선업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가스 운반선 같은 거요. 이거는 한국 아니면 만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됐습니다. 또 뭐 많잖아요. 우리 1등 하는 것들. 그거 외에도 뭐 반도체니 뭐 이런 거 여러분이 늘 뉴스를 통해서 한국이 잘한다 하는 거 이런 거 말고도 또 한국이 1등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해마다 바뀌긴 하지만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 한 10여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독일의 유학생이 한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방학 때 이제 독일을 갈 때 고향으로 가는 거죠. 갔다 오려고 가서 인터넷을 하는데 답답해서 혼났다 이거예요. 한국에서 그냥 탁 누르면 탁탁탁 뜨는데 이건 탁 눌러놓으면 한참 있다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짜증이 났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컴퓨터를 할 때는 어땠습니까? 눌러놓고 있으면 한참 기다려야 떴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바로 안 뜨면 짜증나죠. 이런 도움이 어디냐 그러면서 바쁩니다. 그냥 누르면 바로 나가요. 인터넷 속도 세계 최고입니다. 또 인터넷 환경 세계 최고입니다. 치안 우리나라 치안이 좋은 나라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밤에 와서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술 먹고 그래도 안전하니까 이야 이런 나라도 있구나 한답니다. 또 신용카드 보험들 신용카드를 많이 쓰죠.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쓰는 걸 정부에서 권장하죠. 돈 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소득으로 잘 안 잡힐 수가 있죠. 영수증 처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용카드를 쓰면 얼마 팔았다는 게 쭉 나오기 때문에 세금을 이렇게 뭡니까 이거 수입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경찰로 주고받으면 10,000원어치 팔고도 5,000원 팔았다고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런 건 알죠.
그래서 신용카드 보급률이 많고 또 신용카드가 서로 연계가 잘 된다. 또 이 스마트폰 이게 또 서로 연계가 잘 되죠. 지하철 환승 시스템. 여기 뭐 대부분 이제 지하철 안 타시고 차 운전하시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BMW를 탑니다. 무슨 차 타세요? 그럼 저는 BMW 탑니다. 그래. BMW는 B 버스, M 메트로 전철, 그다음에 W 워크 건물.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BMW 타요. 이러면 그러세요? 이제 그러는데 지하철을 타보면 그 환승이 잘 되죠. 참 좋습니다. 요즘도 지하철 타면 긴 옷을 입어야 돼요. 냉방이 잘 되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일상화됐습니다만 지하철에 스크린도어가 있죠. 저쪽에서 기차가 들어와도 그거하고 직접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안전문, 스크린도어가 열려야만 그걸 타고 내릴 수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냥 까무러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옛날에는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기차 들어오면 뛰어들어갔잖아요. 지금 요즘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다 있어서. 그런 거, 이런 걸 보면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공중 화장실. 여러분 외국 여행하시면서 그 화장실 때문에 아주 짜증나신 적 많으시죠? 없으셨어요? 네. 우리나라 공중 화장실을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깨끗한 공중 화장실이 있느냐? 그것도 무료에다가. 요즘은 저 새로 생기는 역을 보니까요, 용변 본 다음에 이제 손을 닦잖아요. 근데 예전에 손 닦고 손 비누칠하고 손 닦고 저쪽 가서 에어타올 그거 휙 바람으로 말리고 그러는데 요즘 보니까 그 닦은 자리에 다 있더라고요. 물, 비누, 뭐죠 이거? 바람 나오는 거. 그 에어타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다 돼요. 얼마나 참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걸 본 외국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우리나라 언제나 이렇게 될까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생수. 이 우리 그냥 흔히 사먹는 생수가요. 싸고 또 물이 참 좋답니다. 생수. 또 한국 화장품도 참 지금 세계 최고입니다. 아주 비싸죠. 외국에 가서도 비싸게 팔고 있고요. 우리나라 보험료가 싸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차가 이렇게 좀 이렇게 쭈그러들어도 보험 처리를 안 해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웬만큼 찌그러들고 그냥 타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것들이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한국이 세계에서 1등하는 이런 것들이다. 영국의 런던 대학교의 킹스 칼리지, 왕의 대학이라는 킹스 칼리지가 있습니다. 런던 대학교 킹스 칼리지의 이름이 뭐더라? 파체코 파로디. 이 교수가 이제 스페인 출신 교수인데 책을 하나 썼어요. 새우에서 고래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등 터지던 새우, 고래 싸움에 등 터지던 새우에서 이제 제3의 고래가 됐다 이거죠. 그동안은 한국은 이 사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참 많이 알더라고요. 한국은 한 1000년 동안 이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산 나라가 아니죠. 중국, 일본 이런 데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어떠냐? 스스로 새우가 아니라 고래가 돼서 싸움을 말리고 남의 눈치를 안 보고 그 두 고래가 작아지면서 우리를 눈치를 보는 이런 나라가 됐다. 그래서 새우에서 고래로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우리 역사가 조금 부족합니다. 잘 못됐어요. 우리나라는 역사를 계속 줄였어요. 이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그건 뭐 일본 역사하고 중국 역사가 그렇게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갔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 저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시던 신채호 선생님이 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쓴 조선산고사라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 책을 보면, 조선산고사라는 책을 보면 한국의 역사를 중국 여러 책을 섭렵하면서 아주 독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역사가 참 좋다고 봅니다. 또 뭡니까, 우리나라가 고구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대한 영토를 소유하고, 고구려를 이었던 발해 같은 나라는 더 넓은 저쪽의 영토를 이렇게 확장했습니다. 우린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접하지 못해요. 단재 선생님께서는 그런 역사를 이제 주창하셨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이 파체코 교수는 그것을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여 년 동안 이렇게 남의 눈치 보던 그런 나라가 이제는 스스로 제3의 고래가 되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 새우에서 고래라는 책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요즘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 미국, 중국, 이 사이에 지금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게 이제 문제죠. 지금 우리는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또 중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거의 망해가다가 유엔이 참전하면서 유엔의 도움으로 우리가 기사회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엔의 원조, 미국을 비롯한 유엔 각 나라의 원조를 통해서 성장한 나라인데, 근데 지금은 어떠냐? 기부금, 기부 공여하는 나라, 기부금을 많이 내는 나라의 성장률 1위예요. 이것도 기적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한 거, 중국에 대한 거, 이렇게 뭐 제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면 이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그동안 많이 봐왔는데,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랬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떠냐?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왔지 않습니까? 공통적인 얘기를, 한국과 같은 나라는 다시는 지구상에서 생겨나지 않을 것 같다. 한국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발전한 나라는
다시는 안 나타날 거다. 거기에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처음에 안보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민주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었으면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이 되질 않았다.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사잔토 교수나 파체코 교수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국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한국은 무슨 유경나가 그랬다든가, 또는 무슨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대지만, 그렇게 그런 단편적인 한두 가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복잡하지만 그것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된 건데, 그 중요한 순서가 그랬다 이거죠. 국가 안보가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민주화를 했다. 이 순서가 바뀌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안 됐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내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내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거울을 봐야죠. 거울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랬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어떤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거보다는 뭐예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는 눈을 우리가 봐야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가?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눈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나라, 기적. 이 기적을 이룬 나라, 이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뿌듯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여러분이 하셨다. 어렵게 힘들게 사시면서 근검 절약하면서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뿌듯합니다. 늘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죠.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죠. 나라가 좀 어수선합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 앞으로 잘 이게 조화롭게 모두가 잘 사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짧은 시간 동안의 역사가 뭐라고 할까요? 친북적인 이런 그 종북 세력들이 많이 그 사회에 퍼져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 손주들에게 꼭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일제시대 때 우리가 탄압받고 있을 때 1929년입니다. 일제 치하에 있을 때 1913년인가 노벨 문학상을 탔던 인도의 시인, 일컬어서 시성이라고 그러죠. 시의 성인이다. 그래서 시성 타고르라는 사람이 있죠.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1929년에 시를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동방의 등불입니다. 동방의 등불. 이 타고르가 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쓰면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타고르는 우리나라 과거에 한 1500여 년 전에서부터 한국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한국을 옛날에 아주 뛰어난 나라로 봤었습니다. 그 시의 일부가 일찍이 아시아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한국, 코리아.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그 말이 나옵니다.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일제 치하에서 어둡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한테 이런 시를 썼어요. 타고르가. 그것은 뭐냐? 앞으로 대한민국은 융성할 것이다. 그 탄압받는 속에서도 그렇게 본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빼어난 것을 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이루어온 이것을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자손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더 열심히 해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